안녕하세요. 톡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딸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는 50대 여자랍니다.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똑똑하고 지들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딸들은 시시때때로 돈도 별로 안 되는 제가 하는 일은 때려치우라고 집에서 놀기나 하라고 하는데 저는 소일거리 삼아 일하고 있어요. 오늘 딸이랑 전화하면서 문득 제가 살아왔던 지난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네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는데 정확한 사연은 알지 못해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 친척들이 저에게 대충 얘기해줘서 저도 정확한 일에 대해선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을 때 저는 혼자 계신 할머니에게 맡겨졌답니다. 그러나 할머니마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기댈 곳 하나 없는 진짜 고아가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답니다.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다 들었어요. 이제 저 애를 어쩌냐, 누가 키우냐 하면서 웅성거리더라고요. 어린 저는 일단 고모네 집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고모부 눈치에 오래 살지 못했고 어디론가 보내져서 식모 생활도 했고 참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답니다. 이리저리 옮겨지며 밥만 먹고 살았고 19살이 되어 저는 죽으면 죽었지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무작정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서 저에게 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동돌한 저를 보고 그래도 그 음식점에선 쓸만하겠다 여겼는지 저에게 방도 주고 일도 줬습니다. 그렇게 그 사장님 댁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몇 년 지냈습니다. 차라리 옮겨 다니며 살 때보다 식당 한 켠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은 편하더군요. 제가 일하던 가게는 국밥 가게였는데 그 옆에는 그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하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역시 저랑 비슷한 신세였어요. 그 사람은 아예 어렸을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중국집으로 흘러들어와 일을 배우면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신세나 그 사람 신세나 참 기구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오빠 오빠 하고 부르며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제게 다정하게 잘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덜컥 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기뻤어요. 저도 그 사람과 언젠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당장 손에 쥔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남들처럼 산다는 말입니까? 제가 망설이고 있으려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좀 빌려주신대. 그 돈으로 사글세라도 얻어서 살고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살면 죽도 밥도 아니야.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참 멋져 보였어요.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저를 확 이끄는 그 사람의 과감한 모습에 저는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중국집 사장님과 저희 사장님들께서는 상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래 일을 했고 가게에 도와준 것도 많고 하니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돈을 모아서 저희에게 결혼 선물로 주셨답니다. 액수가 꽤 큰 돈이어서 저희는 받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두 사장님께서는 저희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요긴히 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앞날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하의 말도 해주셨습니다. 저랑 남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답니다. 저희가 남들처럼 결혼식하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던지라 일단 사글세방 구해서 살림부터 합쳤습니다. 그것도 신혼집이라고 대충 이불이랑 장롱만 하나 들여놓고 복닥거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중국집에 나가서 일을 했고 저는 곧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있게 되었답니다. 배가 불러오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제가 피를 엄청 흘리면서 기절을 해버린 것이죠. 난리가 나서 저는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저는 2번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출혈이 너무 커서 자궁을 아예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고 우는 제게 남편이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만 살았으면 됐어. 애가 뭐가 중요해? 당신 목숨이 중요하지. 당신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저는 간신히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와서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2, 3은 낳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하니 참 아쉬웠지만 그래도 딸아이 하나라도 얻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남편은 중국집을 개업했을 때였답니다. 그동안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남편이 중국집에서 일했던 경력으로 중국집을 막 차리고 장사가 한참 잘 되던 차였죠. 이제 행복 시작인가 했습니다.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가정이 잘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애랑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누군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 저희 집 앞을 서성서성 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혹시 길을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너 집을 못 찾고 있니?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이사 온 거니? 제가 묻자 아이는 빤히 저를 보더라고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 아빠를 찾아왔어요. 저희 아빠 이름은 김민수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저희 남편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애를 붙잡고 대체 누구냐고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를 일단 집으로 들여서 어디서 온 것이며 김민수라는 사람은 어찌 아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그 애는 준비한 듯이 술술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기로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저 키우기 힘드니까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여기 데려다주고 엄마는 가버렸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는 예전에 저를 낳았대요.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 11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들어오고 남편은 아이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설명한 이야기는 아이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사실 얘가 내 딸이 맞아. 어렸을 때 사고를 쳐서 아는 누나가 낳은 아이야. 그 당시에 그 누나가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어.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길래 사실 당신 몰래 가끔 돈을 보냈어. 정말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당신이 이걸 알면 나에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할까 싶어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아온 환경이 워낙 평탄하지 않았으니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아이를 숨기다니요. 저는 남편을 막 때리면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저 애가 너무 불쌍해. 당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저 애를 고아원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애로 그냥 당신이 먹여주기라도 하면 안 될까? 당신 자식처럼 키워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인 될 때까지 걷어만 준다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할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애는 죄가 없으니까 제발 당신이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줘.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고불고 잠도 못 잤답니다. 말이 고아원이지 그곳이 어떤 곳인데 아이를 거기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도 아닌 남편이 사고쳐서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은 일 가겠다고 나갔고 저는 제 딸과 그 애와 셋이 남겨졌습니다. 그 애는 제 딸을 놀아주고 어느새 아이들은 지들끼리 친해져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 그 애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애는 저희 딸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눈치껏 하고 영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애에게 마음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처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저 망설이기만 하고 남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그날 아침 출근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근을 하다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남편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애가 둘이나 딸린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지요. 저는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 가게를 정리했답니다. 저는 중국집 일을 잘 모르고 중국 음식 할 줄도 몰라서 중국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게 정리하고 제 앞에 놓인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그 돈을 쓰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 어쩌면 딸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두 아이가 있었죠. 그냥 남편의 자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왜 피도 안 섞인 자식을 위해서 절 희생해야 하는지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답니다. 그 아이도 제가 냉랭한 것을 눈치챘는지 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주변 고아원도 알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제 이성적으로는 그 아이를 보내야 제가 편해진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거길 보내면 저 아이가 겪을 고생들, 부모 없이 서럽게 보낼 시간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이 정이 든 게 분명했죠.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죽도록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만 제가 두 아이 한번 키워보기로 한 것이었죠. 주변의 친구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그 애는 그냥 팽개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차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덤덤하게 가족이 되었어요. 그 애는 저의 큰딸이 되었고 제 친딸은 둘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애에게 제가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안 들으면 혼도 많이 냈고 가끔 친엄마한테 가라는 모진 소리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족이기에 이런저런 사정들 이해하고 다시 또 덤덤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일을 하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커줬습니다. 한 10년 넘게 죽을 고생했는데 그래도 큰애가 20살 넘으니 좀 숨 쉴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큰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진 않았는데 공부 신경도 못 써줘서 성적도 그냥 그렇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딸애는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제게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갖다 줬고 저는 딸애에게 참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둘이서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나 아빠 돌아가셨을 땐 정말 고아원 가는 줄 알았잖아? 그래도 나한테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정한 말, 멋진 말 하나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제 성격이 또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냐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작은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애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던 편이라서 전문대학 간호대에 들어갔습니다. 큰애가 많이 도와줬죠. 자기도 대학 가고 싶었을 텐데 참 마음이 아리더군요. 그래도 큰애는 누구 하나는 대학 가서 잘 살아야 한다고 둘째를 많이 응원하고 학비도 대줬습니다. 둘째도 큰애가 친언니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친언니보다 더 따르고 친했어요. 둘째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저는 그래도 딸 자식 키워놔서 덕분다 소리 들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엉뚱하게도 첫째가 자기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영어 공부도 많이 했고 외국에 나가 새로운 세상도 보고 거기서 돈도 벌고 대학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제가 번 돈으로 지가 나가겠다는데 가라고 했습니다. 가끔 연락이나 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랑 같이 인천공항에 딸을 데려다주고 그 이후 가끔씩 연락하며 지냈답니다. 외국 풍경들 가끔 찍어서 보내고 자기가 다니는 일자리 사진도 보내고 돈 모아서 곧 학교 갈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근황이나 얘기하려는 건가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좀 올 수 있을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거길 어찌 간다냐. 일도 있고 네 동생도 일이 많아. 아니 그리고 비행기표는 어찌 끊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나저나 결혼을 한다고? 아니 남자는 뭐하는 사람인데? 딸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래도 한번 시간을 빼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랑 상의를 했습니다. 둘째가 그래도 언니가 결혼한다는데 안 가볼 수 없고 저도 사위 얼굴이라도 직접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간신히 2주 정도 시간을 뺐고 둘째도 일하는 병원에다 간신히 허락을 구했답니다. 큰애가 비행기표는 끊어줘서 저희가 할 건 딱히 없었어요. 그때 저는 비행기 처음 타보는 것이었어요. 뭐 남들처럼 호강은 못해도 비행기는 타보는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둘째가 제 언니 걱정하더라고요. 언니가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줬네? 이거 엄청 비쌀 텐데. 비즈니스는 또 보니? 자리도 넓고 편히 갈 수 있는 거야. 일반 좌석은 되게 좁고 불편한데 비즈니스 좌석은 넓고 좋아. 언니가 돈이 어딨어서 이런 걸 했대? 아마 엄마 다리 불편하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해준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할 때였거든요. 큰애가 아마 그걸 생각해서 넓은 자리를 끄는 거일 거라고 둘째가 추측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는 비즈니스라고 뭐 별거 있나 싶었는데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다들 제가 다리 불편한데 비행기 좁은 좌석에서 어찌 12시간 넘게 있냐고 걱정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편하게 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캐나다였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어들로 가득하고 둘째가 저를 잘 이끌었답니다. 원 둘째랑 갔으니 망정이지 혼자 갔으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겠더군요. 그런데 공항을 나가려니 웬 백인 남자들이 우르르 와서 저희를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큰애가 미리 말은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데리러 갈 거라고요. 저랑 둘째는 얼결에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갔고 삐까번쩍한 검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둘째가 가면서 차를 보면서 신기한 듯이 중얼거리더라고요. 언니 돈 많이 벌었나 봐. 이런 차도 보내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믿기질 않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을 보고 큰애가 출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은 엄청나게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저와 둘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저택에서 큰애와 웬 백인 남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큰애가 저를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지 펄쩍펄쩍 뛰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그리고 백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뭐라고 샬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고 큰애가 전달을 했습니다. 엄마 오신 동안 잘 모시고 구경 많이 시켜주래요. 이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저는 어색하게 그 사람과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하던 곳에 거래처 왔다가 나를 보고 반해서 결혼하자고 했어. 처음에는 백인 남자가 동양인 여자 한번 건드려보려는 심사로 알았는데 지낼수록 정말 진국이더라.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이미 같이는 살고 있고 얼마 후에 결혼식 올릴 건데 엄마랑 동생은 꼭 부르고 싶다니까 비행기 표 끊어줬어. 저랑 둘째는 큰애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집 구경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큰애가 이렇게 출세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이제 호강시켜줄게. 그동안 피도 안 섞인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었어. 엄마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이제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눈물이 왈칵 터지더군요. 큰애와 저 둘째가 셋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밤을 보냈답니다. 그날 오랜만에 세 모녀가 즐겁게 수다도 떨고 다음날부터는 여행도 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간단히 올린 결혼식에 참여도 하고 이것저것 더 구경하고 아쉬운 마음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큰딸은 이제 아예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둘째랑 저랑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 후 손자 보러 한 번 더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얼마 전 다리 수술을 해서 갈 수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한번 사위랑 오겠다고는 했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인생 참 모르는 일 같습니다. 제가 낳은 딸도 아닌데 그 딸로 인해 호강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딸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얼른 손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